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도에 있는 두부초당, 무후전, 그리고 진리 이렇게 세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청도는 참 묘한 도시죠. 유비가 나라를 세우고 제갈량이 꿈을 펼쳤던 곳이면서 천년이 지난 뒤엔 시인 두보가 초가집 하나를 짓고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었던 곳이기도 해요. 두부초당은 이름 그대로 시인 두보가 머물렀던 초가집입니다. 전쟁을 피해 낯선 청도로 내려왔던 그는 가난 속에서도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의 시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자연에 대한 위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단 두부초당에 가기 전에 배부터 채워야겠죠. 길을 걷다 눈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메뉴와 사진을 같이 크게 걸어놓은 식당이 많이 보여요.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사진을 보면 대충 어떤 메뉴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동네 백반집 같은 느낌이라서 가격은 부담 없고 맛은 기대 이상이거나 무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아무거나 찍어서 주문해도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중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시면 더더욱 안전합니다. 자,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봅니다. 왜 안 지금 좀? 뭘로 가야 돼? 이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택시나 삐기를 불러도 문 안 좋으면은 그 담배 냄새 엄청 막 쩔어있고 그렇거든요. 에어컨도 안 틀고 담배 피니까 그냥 창문 열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버스는 일단 담배 냄새 없고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해요. 그래서 노선만 잘 찾아다니실 수 있으면 버스로 다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하철은 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야 되니까 힘들고 나쁘지 않아요. 자, 드디어 두부초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권은 QR코드로 바로 결제하면 돼요. 중국 여행 오실 때 필수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식당, 편의점,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이제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QR코드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지분들이 더 많을 정도예요. 진짜 구걸까지 전자결제를 하는 나라, 이거는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입구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니 우뚝 솟은 탑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만불탑으로 두부초당이 단지 시인의 옛집이 아니라 그를 기리는 기념 정원으로 확장된 흔적이죠. 돌마루 아래에는 옛 기단이 남아있고 위로 올라가면 숲 너머로 정원의 푸르름이 펼쳐집니다. 불탑이 왜 시인의 집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이 불탑이 곧 문학의 탑이자 기억의 탑입니다. 만불탑을 지나 정원을 감상하며 조금만 더 걸으면 대나무 숲 사이로 고즈넉한 초가집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두부초당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궁전 같지만 사실은 그저 두보의 초가집이라는 뜻이죠. 이름 참 단순하죠. 그렇다면 이 두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중국이 가장 사랑한 시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님과 윤동주 시인을 합친 느낌이랄까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시를 쓰며 세상을 버티던 인물이에요. 그는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을 피해 수도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청두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초가집을 직접 짓고 약 3년 동안 살았어요. 비새는 초가에서 글을 쓰고 밥 대신 시를 먹던 시절이었죠. 덕분에 이곳에서만 240편이 넘는 시가 탄생했습니다. 가난은 불편했지만 컨텐츠는 아주 풍부했던 시기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초당은 두보가 살던 그대로의 집은 아닙니다. 그의 사후 초당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북송시대부터 청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문인과 관리들이 두보를 기리면서 복원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두부초당이 그저 초가집 하나가 아니라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쌓인 문학 기념 공원이 된 셈이죠.
대나무와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속을 걷다 보면 두보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시를 쓰던 초라한 초가가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넓어졌으니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무후전입니다. 이곳은 총나라의 명제상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에요. 삼국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그 지혜의 상징 제갈량이죠. IQ 300 느낌의 그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후전은 제갈량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그의 주군 유비의 무덤 해릉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무덤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의 묘는 훨씬 남쪽 한중의 정중산 근처에 따로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늘 한 곳에 있었기에 세월이 흐르며 두 공간이 합쳐져 지금의 무후전이 되었습니다. 군주와 재상이 생전처럼 나란히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촉한의 충의와 지혜를 함께 기리는 무후전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양쪽 복도에 촉한의 문무신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문관, 한쪽에는 무관, 조운, 마초, 황충, 방통, 위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산의 조자룡, 조운을 가장 좋아합니다. 조운하면 떠오르는 전투 다들 아시죠? 바로 장판파 전투예요.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추격하던 그때 조운은 유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을 돌파합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그가 아기를 품고 수백의 적을 베며 돌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물론 이런 건 소설 속 각색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와 충성심만큼은 실제 역사에서도 빛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금 더 걸으면 마침내 소열 황제 유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그의 두 형제 관우와 장비가 함께 모셔져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는 삼국지 속 영웅상과 실제 역사 속 인물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장비. 소설에서는 거칠고 술을 좋아하며 성격이 급한 인물로 나오지만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략에도 능하고 통솔력도 뛰어난 장수로 평가되고 있어요. 글씨를 잘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지만 그가 단순 무식한 맹장은 아니었단 건 분명하죠. 그리고 삼국지의 하이라이트, 적벽대전. 제갈량이 배에 짚을 쌓아 적군의 화살 10만 개를 얻어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역풍을 동남풍으로 바꾸기 위해 제를 지냈다는 장면. 사실 모두 소설 삼국연의의 허구입니다.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처럼 소설과 실제 역사는 차이가 크지만 그 차이를 알고 보면 삼국지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지나 조금 더 들어오면 이곳 무후전의 주인 제갈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죽은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갈량은 그의 유언을 받들어 한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북벌에 나섰습니다. 그가 출정에 앞서 황제 유선에게 바친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출사표입니다. 출사표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몸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겠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전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과로로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그는 참모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분간은 그 사실을 숨기게. 그의 가마 안에는 인형이 세워졌고 멀리서 보기엔 여전히 제갈량이 쥐해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마이는 깜짝 놀라 외쳤죠. 제갈량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는 즉시 퇴각했습니다. 며칠 뒤 제갈량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갈량은 죽어서도 나를 이겼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무우전의 뒤편으로 가면 유비의 무덤 해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사후 이곳 성로 근처에 안장되었죠. 사당과 무덤이 함께 있는 이유는 그가 제갈량과 함께 촉한의 이상과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비석과 제단을 천천히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소설 속 영웅들과 실제 역사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 그게 바로 무우전을 찾는 또 다른 즐거움 아닐까요? 방금 이제 뭐냐 거기서 나왔는데 바로 옆에 또 진리라고 이렇게 상점가를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도 청나라 때 건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꾸며놓은 곳이어가지고 여기도 한 바퀴 돌고 갈게요, 온 김에.这28一位还送干耳茶，一位吗？这边码头上座吗？28一位首尔节目都有，时间刚刚。看一下吧。应该有翻译，一位好这儿，这一位应该有翻译。时间刚刚。 이게 구격청이에요. 구격청. 무역에 보면은 전 술인 줄 알았는데 차였네요. 화천지역 차네요.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들이 안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뭐라 그러지? 한국 때 좀 한식 뷔페 있죠. 그런 집을 찾았어요 지금. 찾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봤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오늘 저녁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여기가 이름이 따미센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렇게 무게로 체크를 해가지고 돈을 내는 시스템이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은 되게 좋은 거 많고 여기서 한번 밥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그 뭐야 음료는 뭐지? 일단은 한번 밥을 퍼볼게요. 이거 들고 푸기는 힘드니까. 자, 콜라랑 국, 밥 이게 2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종류별로 조금씩 컸어요. 맨날 혼자 가면 한 가지는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종류별로 해서 막 앉아있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21원, 22원, 21원 7이니까 4,200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콜라 한 잔 먹고 가면 되겠어요. 배불러. 오랜만에 여러 가지 넣고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전국에 한 1000개 있나봐요. 깨끗하고 맛있네. 배불러.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면은 소화도 좀 시키고 가서 좀 씻고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숙소로 가시죠.